2025년 서울의 밤은 깊고 서늘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외곽이 한 버려진 창고 안. 민서이는 지독한 약물 기운과 공포감 속에서 힘겹게 눈을 떴다. 손발은 거친 밧줄에 묶여 있었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다. 여기가 어디인지, 왜 자신이 이곳에 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온몸을 짓누르는 극한의 공포와 함께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본능적인 위기감만이 그녀를 지배했다. 그녀는 세계적인 주얼리 디자이너 스타이자 비밀리에 사람들을 돕는 기적의 의사 X였다. 그런 그녀가 지금 정체 모를 어둠 속에 무력하게 갇혀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니기를, 그저 끔찍한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살갗을 파고드는 차가운 밤 공기는 이것이 냉혹한 현실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그녀의 맑고 커다란 눈동자는 절망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처절한 의지가 뒤섞여 일렁이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창고 밖에서 거친 남자들의 목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남자들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그녀에게 다가왔고 그들의 손에는 섬뜩한 흉기들이 들려 있었다. 서인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밧줄은 더욱 그녀를 옥죄어 올 뿐이었다. 내년이 감히 우리한테 대들어 얌전히 굴면 곱게 보내줄 수도 있었을 텐데 한 남자가 그녀의 뺨을 거칠게 후려쳐혔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지만 서인은 도끼 어린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보았다. 그때 창고 주변으로 휘발유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를 이대로 불태워 죽일 작정인 듯했다. 절망감이 그녀의 온몸을 덮쳐왔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서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창고 문이 부서지듯 열리며 한 남자가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그는 번개처럼 달려들어 괴한들을 차례로 쓰러뜨렸고 곧이어 거대한 화염이 창고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남자는 불길 속에서 정신을 잃어가는 서희를 발견하고 그녀를 들쳐 업고 필사적으로 밖으로 뛰쳐나왔다. 아, 왜 정신 차려? 왜?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 왜? 익숙하지만 낯선 그 부름에 서희는 꺼져가는 의식 속에서 간신히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자신을 안고 있는 남자의 안타까운 얼굴이 들어왔다. 그는 누구일까? 왜 자신을 왜라고 부르는 것일까? 수많은 의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병원 특실에서 눈을 뜬 서희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이 왜 병원에 있는지, 그리고 그 끔찍했던 밤의 기억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일처럼 느껴졌다. 의사는 그녀가 극심한 충격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의 기억 일부를 잃었다고 진단했다.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던 사람은 이하준이었다. 그는 자신을 서희의 작은 아빠라고 소개했고 그녀의 약혼자였던 조카 이시우는 얼마 전 불의의 사고로 실종되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다. 서희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하준의 눈빛에서 왠지 모를 익숙함과 편안함을 느꼈다. 작은 아빠, 제가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하준은 그런 서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다. 괜찮다. 서희야, 기억은 천천히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 내가 내 곁을 지켜주마.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하준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서희가 기억을 잃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사실 서희의 약혼자였던 이시우는 실종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구지현과 구유정의 계략에 빠져 위험에 처했었고 하준이 그를 비밀리에 구해내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상태였다.
시우 역시 그 사건의 충격으로 기억을 잃고 요양 중이었다. 하주는 이 모든 사실을 서희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진실이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하주는 서희를 납치하고 방화한 배후에 그녀의 계모이자 고모인 구지현이 있다는 심증을 굳히고 있었다. 그는 서희를 보호하고 동시에 구지현의 검은 속셈을 파헤치기 위해 작은 아빠라는 가면을 쓰고 그녀의 곁에 머무르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가 서희를 왜라고 불렀던 것은 과거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추억이 담긴 애칭이었지만 기억을 잃은 서희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서희는 하준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건강을 회복해 나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남아 있었다. 자신을 납치한 괴한들은 누구였을까? 약혼자 이시우는 정말 실종된 것일까? 그리고 나의 이하준이라는 남자는 왜 자신에게 이토록 헌신적인 것일까? 그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묘한 설렘과 가슴 떨림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기억을 잃은 별, 민서희? 그녀의 운명은 이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는 그녀를 둘러싼 검은 음모와 그녀를 향한 한 남자의 애틋하고 위험한 사랑이 숨겨져 있었다. 민서희가 병원에서 퇴원하여 이하준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 지 며칠이 지났다. 하준은 서희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세심하게 챙겼다. 그의 집은 넓고 아늑했지만 서희는 여전히 낯선 환경과 잃어버린 기억 때문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특히 자신을 작은 아빠라고 부르는 하준과의 관계는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의 다정한 보살핌 속에서도 그녀는 그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들이 하준의 집을 찾아왔다. 바로 서희의 계모이자 고모인 구지현과 그녀의 딸 구유정이었다. 그들은 마치 서희의 안위를 몹시 걱정이라도 한 것처럼 과장된 몸짓과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어머, 우리 서희 이게 얼마만이니?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모가 아니 이제 새엄마라고 불러야 하나? 아무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구지현은 서희의 손을 잡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 대신 교활한 속셈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구유정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서희에게 살갑게 굴었지만 그 이면에는 서희에 대한 질투심과 경멸감이 뒤섞여 있었다. 언니, 정말 괜찮아요. 납치의 화제까지.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래도 이렇게 무사히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유정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어딘가 가시가 돋쳐있는 듯했다. 서희는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꼈지만 기억을 잃은 상태였기에 섣불리 내색할 수는 없었다. 하주는 그런 서희를 보호하려는 듯 두 사람을 경계하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했다. 두 분께서 서희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지금은 안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용건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지현은 하준의 차가운 태도에 잠시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이내 능글맞은 미소로 표정을 바꾸며 본론을 꺼냈다. 사실 오늘 온 건 다름이 아니라 서희와 시우의 약혼 문제 때문이라네. 시우가 실종된 마당에 언제까지고 이 약혼을 유지할 수는 없지 않겠나. 그래서 말인데 이참에 깨끗하게 파혼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러 왔네. 서희를 위해서라도 그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그녀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서희를 위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속내는 달랐다. 그녀는 어떻게든 서희와 율성그룹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서희가 가진 지시그룹의 상속권을 자신과 딸 유정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서희는 파혼이라는 단어에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비록 이시우에 대한 기억은 없었지만 약혼자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묘한 감정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 불확실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주는 구지현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시우가 돌아올 때까지 약혼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파혼 문제는 서희가 스스로 결정할 일이지. 두 분께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구지현과 유정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하준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두 사람은 별다른 소득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서희와 하준에 대한 더욱 깊은 적개심이 서려 있었다. 그들이 돌아간 후 서희는 하준에게 물었다. 작은 아빠, 정말 이시우 씨가 돌아올까요? 그리고 저는 정말 그 사람과 약혼한 사이였나요? 하준은 서희의 흔들리는 눈빛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차마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물론이다. 서희야. 시우는 반드시 돌아올 거다. 그리고 너희 두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하는 사이였지.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시우를 믿고 기다리렴. 그의 따뜻한 위로에도 불구하고 서희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마치 한편의 연극처럼 느껴졌고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한편 구지현과 유정은 하준이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히자 하지 새로운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희가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그녀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된 유산, 상속 포기 각서에 서명을 받아내려 했다. 또한 진퇴성을 시켜 서희의 주변을 감시하고 그녀가 기억을 되찾으려는 모든 시도를 방해하려 했다. 하주는 그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서희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신경을 썼다. 그는 서희의 개인 비서와 경호 인력을 교체하고 그녀의 모든 일정에 동행하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그녀를 철저히 차단했다. 서희는 그런 하준의 과잉 보호가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그에게서 안전함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희는 하준의 서재에서 우연히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앳된 모습의 자신과 지금보다 훨씬 젊고 장난기 넘치는 표정의 하준,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이 함께 웃고 있었다. 그 낯선 남자는 어딘가 모르게 이시우와 닮아 있었다. 서희는 사진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희미한 기억의 파편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따뜻한 햇살, 푸른 바다, 그리고 세 사람이 함께 웃던 즐거운 순간들. 하지만 그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했고 이내 사라져 버렸다. 이 사진, 이게 뭐죠? 작은 아빠. 서희의 물음에 하주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 그건 아주 오래전 사진이구나. 네가 어릴 때 시우 그리고 나와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갔을 때 찍은 거란다. 그때 참 즐거웠지. 그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지만 서희는 그의 눈빛에서 아주 미세한 흔들림을 감지했다. 그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분명 자신과 그리고 이시우와 관련된 것일 터였다. 그날 밤 서희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잃어버린 기억 속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일까? 이하준이라는 남자는 자신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자신은 정말로 이시우라는 남자를 사랑했던 것일까? 수많은 의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위태로운 동거 생활 속에서 서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음모의 중심으로 점점 더 깊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가면을 쓴 가족들의 위협과 기억 속에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 그리고 그녀를 향한 한 남자의 애틋하고도 위험한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뒤엉켜 그녀의 운명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다. 그녀는 과연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진실을 찾고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낡은 사진 한 장이 민서희의 마음에 던진 파문은 생각보다 컸다. 그녀는 잃어버린 기억의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 애썼지만 안개처럼 흐릿한 기억의 편린들은 좀처럼 손에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하준이라는 남자가 그 기억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를 향한 낯선 설렘과 익숙한 편안함은 단순한 작은 아빠에 대한 감정 이상의 것이었다. 서희는 하준을 대하는 자신의 감정이 혼란스러웠다. 그와 함께 있을 때면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이 쓰였다. 약혼자였던 이시우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었지만 하준을 보면 왠지 모를 애틋함과 그리움이 느껴지기도 했다. 이것이 과연 기억 상실로 인한 일시적인 혼란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하준 역시 서희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런 서희의 모습에 기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만약 그녀가 모든 기억을 되찾고 자신이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녀는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러던 중 서희는 우연히 자신의 예전 작업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곳은 그녀가 세계적인 주얼리 디자이너 스타로 활동하며 수많은 명작들을 탄생시킨 공간이었다. 작업실 안에는 그녀가 사용했던 도구들과 미완성된 디자인 스케치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 익숙한 풍경 속에서 서희는 자신도 모르게 디자인 펜을 잡고 스케치북 위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춤을 기억해내듯 또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순식간에 아름다운 주얼리 디자인 하나가 완성되었다. 그 순간 서희의 머릿속에 강렬한 섬광처럼 어떤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어두운 밤, 누군가에게 쫓기던 긴박한 상황,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던 한 남자의 흐릿한 뒷모습. 그 남자는 이하준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아? 서희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극심한 두통과 함께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공포,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 때마침 작업실로 들어서던 하준은 고통스러워하는 서희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그녀에게 달려갔다. 서희야, 괜찮아? 왜 그래? 서희는 떨리는 눈으로 하준을 바라보았다. 작은 아빠, 나? 방금 이상한 꿈을 꾼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해치려 했고, 당신이 나를 구해줬어요. 하준은 그녀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녀를 다독였다. 서희야, 그건 그냥 악몽일 뿐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내 곁에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해. 하지만 서희는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었다. 방금 전의 기억은 너무나도 생생했고 그 안에는 단순한 꿈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는 듯을 했다. 그녀는 하준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 서희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하준 몰래 예전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자신과 관련된 과거 기사들을 검색하며 기억의 조각들을 맞춰 나갔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주얼리 디자이너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스타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정체, 바로 비밀리에 사람들을 돕는 기적의 의사 X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하지만 왜 자신이 그런 이중생활을 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되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기억을 지워버린 것처럼 모든 것이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한편 구지현과 구유정은
서희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더욱 초조해졌다. 만약 서희가 모든 것을 기억해낸다면 자신들의 모든 악행이 드러나고 파멸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들은 서희를 영원히 침묵시키기 위한 더욱 악랄하고 위험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들은 진태성을 이용하여 서희가 복용하는 약에 몰래 기억을 억제하는 약물을 섞어 넣으려 했고, 심지어 그녀를 다시 한번 납치하여 해외로 빼돌리려는 계획까지 세웠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음모는 하준의 철저한 감시와 방해로 인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하준은 마치 그림자처럼 서희의 곁을 지키며 그녀를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했다. 서희는 그런 하준의 헌신적인 모습에 점점 더 깊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가 자신에게 단순한 작은 아빠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숨기고 있는 비밀과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어느 날 밤, 서희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하준의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다가간 그녀는 문틈으로 하준이 누군가와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하는 모습을 엿보게 되었다. 그래, 그 일은 절대 서희가 알아서는 안 돼.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녀가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상처가 될 테니까. 하준의 낮은 목소리는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 조심스러웠다. 서희는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가 말하는 그 일은 무엇일까? 그리고 자신에게 숨겨야만 하는 상처란 또 무엇이란 말인가? 의문과 불안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녀를 괴롭혔다. 흔들리는 진실 속에서 서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의 끝에는 그녀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하준의 비밀스러운 통화를 엿들은 민서희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가 숨기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진실을 마주했을 때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도 컸다. 그녀는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들을 맞추기 위해 더욱 필사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서희는 자신의 예전 휴대전화에서 암호화된 폴더 하나를 발견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암호를 풀어낸 그녀는 그 안에서 충격적인 내용들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기적의 의사 X로 활동하며 기록했던 비밀 진료 일지였다. 일지에는 수많은 환자들의 이야기와 함께 그녀가 개발한 혁신적인 치료법, 그리고 그녀를 위협하는 정체 모를 세력들에 대한 경고들이 담겨 있었다. 특히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율성그룹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일지에는 율성그룹 내부의 암투와 비리, 그리고 그것을 파헤치려던 누군가가 의문의 사고를 당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사고의 중심에는 이하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희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하준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토록 위험하고 어두운 비밀일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그가 자신에게 접근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일까?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서희는 스타로서의 공식 활동을 재개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자신의 과거와 관련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새로운 주얼리 컬렉션 발표회를 준비했고 그 과정에서 예전 동료들과 접촉하며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을 맞춰 나가려 했다. 컬렉션 발표회는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서희의 새로운 디자인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그녀는 다시 한번 천재 디자이너로서의 명성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녀는 발표회에 참석한 수많은 재계 인사들 속에서 과거 자신과 율성그룹을 둘러싼 사건의 실마리를 찾으려 했던 것이다. 그러던 중 서희는 뜻밖의 인물과 마주치게 되었다. 바로 율성그룹의 경쟁사인 서진그룹의 안주인이자 과거 서희의 어머니 신혜린과 절친했던 사이였던 강은영 여사였다. 강 여사는 서희를 보자마자 반가움을 표하며 그녀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다. 서희야, 네가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니 정말 기쁘구나. 그런데 요즘 이하준 그 아이와 함께 지낸다고 들었는데 괜찮은 것이냐? 그 아이 주변에는 늘 위험한 일들이 끊이지 않아서 걱정이 많았다. 서희는 강 여사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사님 하준 씨가 위험하다니요? 강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과거 이하준은 율성그룹의 비리를 파헤치려다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 사고로 인해 한쪽 다리를 심하게 다쳐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했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사고의 배후에는 바로 이하준의 아버지이자 율성그룹의 총수인 이 회장이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추측까지. 서희야, 이건 어디까지나 내 짐작일 뿐이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율성그룹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곳이니까 강 여사의 말은 서희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하준이 그런 끔찍한 사고를 당했었다니, 그리고 그 배후에 이 회장이 있을지도 모른다니, 그렇다면 하준이 자신에게 접근한 진짜 이유는 복수였을까? 아니면 자신을 이용해 이 회장에게 대항하려 했던 것일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한 혼란 속에서 서희는 또 다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바로 그녀 자신, 스타와 기적의 의사 X라는 두 개의 정체성에 얽힌 비밀이었다. 그녀는 과거 어머니 신혜린이 개발하던 신약 연구를 몰래 이어받아 완성했고 그 약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왔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그 신약은 율성그룹이 그토록 손에 넣으려 했던 핵심 기술이기도 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구지현이 자신을 납치하고 기억을 잃게 만든 것도, 이하준이 자신에게 접근한 것도, 그리고 율성그룹을 둘러싼 모든 음모와 사건들이 결국은 그 신약을 차지하기 위한 거대한 암투의 일부였던 것이다. 서희는 깊은 절망감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거대한 음모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어머니의 연구를 지켜내며 자신을 기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수하리라 다짐했다. 그녀는 먼저 하준을 찾아가 모든 것을 따져 물었다. 하준은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지만 서희가 내미는 증거들 앞에서 결국 모든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과거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를 다친 것이 사실이며 그 배후에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서희에게 접근한 것은 그녀를 보호하고 동시에 아버지의 악행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신약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서희야, 믿어줘? 나는 정말 너를 이용하려던 게 아니었어. 너를 진심으로. 하지만 서희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진실해 보였지만 이미 너무나 많은 거짓과 비밀에 상처받은 그녀였다. 닥쳐요. 당신의 그 위선적인 말, 이제는 신물이 나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든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서희는 그에게 차갑게 등을 돌렸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복수뿐이었다. 그녀는 스타이자 닥터 X로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어둠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는
그녀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또 다른 반전과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이하준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 찬 민서인은 홀로 잔혹한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오직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밝혀내고 어머니의 죽음과 자신을 둘러싼 음모에 대한 복수를 이루어야만 했다. 그녀는 먼저 기적의 의사 X로서의 활동을 통해 자신을 위협하는 세력의 실체에 접근하려 했다. 그러던 중 서희는 과거 어머니, 신혜린의 연구 자료에서 암호화된 파일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기록했던 비밀 연구 일지였다. 일지에는 신약 개발 과정뿐만 아니라 그 신약을 노리는 거대한 세력의 존재, 그리고 그들의 협박과 위협에 대한 내용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희의 계모이자 고모인 구지현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어머니는 구지현의 계략으로 인해 신약 연구를 중단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그리고 어머니의 교통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철저히 계획된 살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서희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다. 그녀는 즉시 구지현을 찾아가 모든 것을 따져 물었다. 구지현은 처음에는 발뺌하려 했지만 서희가 내미는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결국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언니였던 신혜린의 재능과 부를 질투했고 그녀의 남편이었던 민준혁을 유혹하여 가정을 파탄낸 것도 모자라 신약과 GC그룹의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악마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그래, 내가 그랬다네. 엄마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었어. 그 모든 것은 원래 내 것이었어야 해. 구지현은 광기 어린 눈빛으로 소리쳤다. 바로 그때 구지현의 딸 구유정과 그녀의 신복이었던 진태성까지 나타나 서희를 위협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알게 된 서희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녀를 제거하려 했다.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 하지만 서희는 더 이상 과거의 연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며 미리 준비해둔 방역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바로 구지현과 진태성이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과 그들이 신약 기술을 해외 불법 조직에 팔아넘기려 했던 증거들이었다. 모든 것이 서희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구지현의 악행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증거를 수집해 왔던 것이다. 궁지에 몰린 구지현과 구유정, 진태성은 마지막 발악을 하려 했지만 때마침 들이닥친 이하준과 경찰에 의해 모두 체포되었다. 하준은 서희가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그는 서희의 안전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희야, 괜찮아. 다친 곳은 없어. 그의 목소리는 걱정과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희는 그런 하준을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가 자신을 구하러 와주었다는 사실에 고마움을 느꼈지만 여전히 그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후 서희는 아버지 민준혁을 찾아갔다. 민준혁은 구지현의 실체를 알고 큰 충격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했다. 서희는 그런 아버지를 차갑게 바라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연민을 느끼기도 했다. 그 역시 구지현에게 철저히 이용당한 피해자일지도 몰랐으니까. 지시그룹은 서희의 손으로 돌아왔고 그녀는 어머니의 유지를 이어 신약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그 신약은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고 서희는 스타이자 닥터 X로서 전 세계적인 존경과 찬사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바로 이하준의 진심이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일까? 아니면 여전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일까? 그러던 어느 날 서희는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과거 약혼자였던 이시우가 모든 기억을 되찾고 그녀를 찾아온다는 것이었다. 이시우는 그동안 이하준의 비밀스러운 도움으로 안전한 곳에서 요양하며 기억을 회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이시우와 재회한 서희. 그는 과거의 순수하고 다정했던 모습 그대로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다. 서희는 그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더 이상 과거의 감정에 얽매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하준이라는 남자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시우 역시 그런 서희의 마음을 눈치챘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서희와 하준의 행복을 빌어주고 자신의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났다. 이제 서희에게 남은 마지막 선택은 이하준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진심을 물었다. 자신을 향한 그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마지막 비밀은 무엇인지. 하준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서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과거 교통사고의 진실, 아버지 이 회장에 대한 의심, 그리고 서희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녀만을 사랑해왔다는 절절한 고백까지. 서희야,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네가 나를 믿어주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 사랑은 진심이라는 것을.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서희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마침내 그를 완전히 믿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하준 씨,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뜨겁게 포옹했다. 길고 길었던 오해와 갈등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앞날에는 여전히 이 회장이라는 거대한 산이 남아 있었다. 과연 그들은 이 마지막 관문까지 무사히 통과하고 영원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잔혹했던 진실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다. 이하준과 민서희는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지만 그들 앞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었다. 바로 이하준의 아버지이자 율성그룹의 총수인 이 회장이었다. 그는 여전히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특히 민서희가 과거 아들 하준에게 상처를 주었던 장본인이라고 생각하며 그녀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완강하게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하준은 더 이상 아버지의 뜻에 좌우되지 않았다. 그는 서희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이 회장 앞에 나섰고 자신들의 사랑을 인정해달라고 간청했다. 만약 허락하지 않는다면 율성그룹의 후계자 자리도 아버지와의 인연도 모두 끊어낼 각오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다. 이 회장은 아들의 단호한 태도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서희의 변화된 모습과 두 사람의 굳건한 사랑 앞에서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과오, 즉 아들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깊은 회한에 잠겼다. 그러던 중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다. 과거 이 회장의 비리를 알고 있던 한 인물이 익명의 제보를 통해 검찰에 그를 고발한 것이다. 율성그룹은 순식간에 압수수색을 당하고 이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그룹 전체가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민서희가 나섰다. 그녀는 기적의 의사 X로서의 인맥과 스타로서의 영향력을 총동원하여 이 회장의 무고함을 입증할 증거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또한 팬텀그룹과 지지그룹의 법무팀을 동원하여 이 회장을 위한 변호인단을 꾸렸다. 그녀는 과거 이 회장에게 받았던 상처에도 불구하고 하준을 위해
그리고 율성 그룹을 위해 발 뻗고 나선 것이었다. 서희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휘의 기지로 이 회장은 마침내 모든 혐의를 벗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 회장은 서희의 진심과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고 마침내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다. 그는 서희에게 과거의 모든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고 그녀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모든 시련을 이겨낸 이하준과 민서희는 마침내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식은 단순한 결합이 아닌 두 가문의 화합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서희의 아버지 민준혁과 하준의 조카 이시우도 참석하여 두 사람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결혼 후 서희는 율성그룹의 안주인이자 지시그룹과 팬텀그룹의 성공적인 경영자로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했고 이하준은 그런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자 사랑하는 남편으로서 늘 함께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태어났고 그들의 가정은 늘 웃음과 행복이 가득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이제 희미한 기억이 되었고 그들은 서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매 순간을 소중하게 살아갔다. 어느 화창한 봄날, 하준과 서희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들이 처음 운명처럼 재회했던 시골에 작은 창고가 있던 자리를 찾았다. 그곳은 이제 아름다운 공원으로 변해 있었고 과거의 아픈 기억 대신 새로운 희망과 추억들이 쌓여가고 있었다. 서희는 하준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하준 씨, 우리가 함께라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준은 그런 서희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서희야. 우리의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시련보다 강하니까. 그리고 나는 평생 당신 곁에서 당신의 가장 빛나는 별이 되어줄 테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과거의 모든 기억을 넘어선 현재의 행복과 미래에 대한 굳건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져 완성된 운명의 별은 이제 그들의 삶 속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 민서희와 이하준의 길고도 험난했던 이야기가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수많은 오해와 음모, 그리고 아픈 기억의 파편들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진실된 마음을 잃지 않고 마침내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아낸 두 주인공에게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처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인간의 강인함,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때로는 운명처럼 다가오는 시련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단단해지며 마침내 자신만의 빛나는 별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서희와 이하준의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랫동안 잔잔한 감동과 따뜻한 위로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얻은 작은 용기와 희망이 여러분의 삶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모든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하시기를, 그리고 매 순간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